꽃이 피는 봄을 알리네.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은 장애 아동의 속도에 발맞춰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 어린이집인데요. 그런데 사상에 있는 지역의 유일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 횡령 사실이 밝혀지면서 폐원 위기에 놓였답니다. 횡령한 건에 대한 처벌은 당연하지만 이 어린이집이 사라지면 그 피해는 아이들이 고스란히 받아야 돼서 참 안타까운데 대책이 없을까요? 같이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 부산 장애인 부모회의 도우경 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현재 부산에 거주하는 장애 아동이 몇 명이나 됩니까? 18세 미만 아동으로 따지면 5,600명 정도 되는데요. 네네. 그중에 7세 이하는 1,600명 정도, 보육시설을 12세까지 이용이 가능하니까 그 아동으로 하면 2,800명 정도 되는 걸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7세 이하는 1,600명, 12세 이하 2,800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어린이집은 얼마나 됩니까? 장애 전담으로 지정된 곳이 16곳 정도이고요. 네네. 그리고 장애 아동이 이용 중인 곳을 다 합산하면 64곳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수학급이 있는 유치원이 33곳 정도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네. 그러면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하고 그냥 어린이집하고 어떤 점이 좀 다른 건가요? 교사의 전문성이죠. 네, 장애 아이를 조기 중지하고 개입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보육교사가 장애 전담 어린이집에 있다는 것, 그리고 치료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아동과 교사의 그 정원 수가 그 일반 어린이집하고는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3대1 정도 배치로 네네. 하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러면 아까 장애 아동들이 한 전체 뭐 통합해서 다닐 수 있는 곳도 있고 하니까 한 64곳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충분합니까? 아이들이 다니기에는? 충분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장애 통합 어린이집은 네. 장애 아동을 통합한다는 의미보다는 장애 아동이 다니고 있는 곳을 다 포함한 곳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거기에 충분히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있고 충분하게 통합 환경이 지원되고 있는가라는 거는 아니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 16곳이라는데 이곳에서는 지금 뭐 치료 목적의 모든 수업들도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전문성도 가진 교사들이 있는데 나머지 그냥 다니는 곳에는 과연 그게 이제 담보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장애전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은 그 자격 급수가 일반 어린이집과는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제가 오늘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사상구에 유일하게 있었던 그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그 횡령 사실 드러나면서 폐원할 위기에 놓였다는데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장님? 지금 저는 재난과 같은 상황이다라고 표현하고 재난이다. 싶습니다. 네. 네네. 그 발달기의 영유아들은 사회적인 지원과 개입 견인이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요. 그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너무나 미미하고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일반 보육시설을 갈 수도 없을 것이고 네네. 그리고 장애 전담 어린이집으로 분산 배치하기에도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는 상황이어서 네.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동의 경우를 보면 사회적인 관계망이 단절됐다 지금. 그리고 네네. 치료와 재활도 멈춘 상태다. 그래서 그 공통이 참으로 심각할 것이다라고 추측이 됩니다. 예. 어차피 지금 장애 전문 어린이집도 아까 16곳이라고 하셨으니까 구별로 하나 정도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치? 네, 그렇습니다. 같은 구에서도 움직이기가 사실 거리가 만만치 않은데 이 다른 지역의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나 뭐 통합 어린이집에 가는 것도 사실은 좀 어렵겠네요. 네. 재활 난민 이런 표현 들어보셨을까요? 안 네. 네네. 네. 네. 재활 난민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치료를 원하는 곳에서 충분히 치료가 일어나야 되는데 네. 그 기관에서 정해진 기간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대기라는 것을 해야 돼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넘게. 네. 네. 근데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난민처럼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친구들 말고도 그 뒤에도 많이 대기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아이도 장애전담 어린이집을 나왔는데 예, 예. 그게 10년 전의 일이거든요. 10년 전에도 16개였는데 지금도 16개인 거죠. 예. 근데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요? 저는 가장 시급한 것이 이런 장애전담에 대한 부분을 좀 민간이나 사설에 좀 맡기는 것들을 이제 좀 제한되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돌봄에 대한 정책들이 지자체나 정부의 노력으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장애아동을 돌볼 수 있는 돌봄 체계 구축이 가장 시급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내 집하고 가까운 곳에 돌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 보육이 가능하도록 전문 인력이 배치되고 지자체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체계가 시급히 구축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유, 회장 제가 기사를 보니까 그냥 보통 어린이집에 만약에 우리 아이 장애 있는 아이를 보낼 수는 있다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또 뭐 저기 전문 교사를 뭐 일주일에 3일인가 요렇게 또 지원책은 있다고 들었는데 문제는 이제 다른 학부모님들이 싫어해서 원장님들이 잘 안 받아준다 하던데 맞습니까? 네. 순회 교육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그 기관에 그 아이를 위한 시간과 그 아이를 위한 공간을 내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민간에서 이용하는 곳이 공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외부인이 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특히 네. 코로나 시국에는 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뭐 민간의 문제가 효율성도 있지만 이제 그 감시를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횡령 사건이 나왔다는 건데 네. 문제는 지금 당장 이 사상구에 있는 그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요 네. 어린이집이 이제 폐원 위기에 놓였을 때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다. 부산시하고 네. 사상구는 어떤 제안을 좀 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뭐 사상구는 장애전담 어린이집으로 전원 조치를 노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장애전담 어린이집 입소가 그 TO가 있는지가 불투명한 상황이어가지고요. 그리고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장애인이라는 것이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예. 원거리로 이동하기도 불편한 상황이고 그래서 뾰족한 대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기사를 통해서 접해본 바로는 이제 부산시 담당자가 장애인 관련 시설이 기피 시설처럼 취급되어 신규 설치가 어렵지만 새롭게 도시가 형성되는 지역에는 지역 주민과의 갈등 때문에 어렵더라도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을 적극적으로 만들 예정이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이 장애아동이 태어나면 새롭게 도시가 형성되는 곳으로 이사를 다녀야 한다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참으로 아니라고 1차원적인 관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부산시가 가지는 감수성과 행정이 정말로 걱정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유, 참 얘기를 들을수록 참 답답한 상황인데, 근데 이게 문제가 이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 지금 사상에 있는 게 폐원하는 것도 문제인데, 이 장애아 전문 유치원은 부산에 아예 없고 초등학교 특수교육 환경도 열악하다고요. 네. 그 장애아동 전문 유치원이 부산에 한 곳도 없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그리고 그 특수교육개발 5개년 계획을 만들었는데요. 네네. 그때 완전 통합 유치원을 한 곳 이상 설치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6년 차에 접어든 올해 이제 부지 선정 정도를 해준 상태인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부산시의 초등학교의 특수학교 설치 비율이 93% 정도가 되는데 현실적인 통합 환경은 아니고 물리적인 통합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수학교도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왕복 통학거리가 3시간이 넘는 곳을 이용하는 학생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부지만 마련했다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면 금방 그냥 건설하면은 되지 않을까? 요즘 뭐 국비 10이 내려와서 이제 쫙 힘 모으자 하면은 금방 또 이루어지는 것들도 종종 보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 좀 반대가 있는가요? 주민들의? 네, 주민들의 반대는 지역마다 늘 있습니다. 네, 뭐 님비라고 이른바 님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네. 네, 뭐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인식적인 기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것이 그 행정적인 조치로 충분히 가능하고 지역 주민들과의 어떤 공청회 등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설득이 가능한데 중요한 것은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예산이다? 네, 예산을 먼저 편성해 놓고
그 후속 작업이 일어나야 되는데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면 선언적인 의미일 뿐이죠. 계속 구호에 그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산이란 부분도 관심인데, 그죠? 집중이고. 네, 의지죠. 행정의 의지. 그렇죠. 네. 예.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조금 길게 말씀드려도 되나? 몇 분 정도 써도 될까요? 좀 짧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예. 오늘 인터뷰가 저는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것조차 저희는 되게 공감과 위로로 좀 와닿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부산 시민 여러분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사회적인 참사 소식들을 뉴스로 접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걱정되고 부모 사후에 살아갈 장애 자녀가 걱정이 되어서 죽는 사회 말고 살아있는 동안 함께 행복하고 존엄한 사회, 같이 시민들 권리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사회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영유아기 때 함께 어울려서 지낼 수 있는 통합 환경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제발 같이 살아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부산 장애인 부모회 도우경 회장이었습니다.